예, 이번 시간에는 그 소점포 활성화 전략 네 번째 시간으로 소점포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객을 오게 하는 게 마케팅에 쉽게 말씀드리면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온 고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어떻게든 나한테 돈을 주고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내 상품을 구매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고객을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왜 고객은 다시 방문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고객은 다시 재방문을 하는가? 그러면 아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다시 와요? 맛있으니까, 싸니까. 아이고, 이거 뭐,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판매자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의외로 고객은 다른 이유로 다시 방문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근데 그걸 몰라. 이럴 수 있어요. 주인 아줌마가 어머니하고 닮았어.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닮았어. 그래서 가는 거야. 근데 주인은 아줌마는 그 맛없는 음식을 맛있어 오는 줄 알아. 착각이죠. 근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간판집이 그냥 간판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는 수도 있고. 내 고향이 예를 들어서 뭐 의성인데 의성반점이라 그러면 왠지 그것 때문에 가는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고객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잖아. 단골이 되고 하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래서 오는구나. 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생기니까 기회가 많아지면.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항상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고객은 내가 어제 여기 와서 만족을 하고 갔어요. 그럼 내일 올 때는 내가 어제 왔던 그 느낌을 오늘도 그대로 받고 싶은 막연한 그냥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그 불안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점포 안에서는 특히 이제 음식점이나 뭐 이런 뭐 주점이나 이런 외식업종 같은 경우는 뭐 판매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점포 환경을 심하게 바꾸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가니까 안을 막 도배를 빨간색으로 쫙 해보고 이러면은 손님 생각이 주인 바뀐 줄 알아요.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종업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어제 받았던 그 서비스, 그 느낌을, 그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제 항상 그 느낌 그대로 내가 고객한테 준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안에서 막 자기 생각대로 막 바꾸고 이러면 안 좋아요. 그럼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돼? 바꿀 때는. 반드시 고객한테 이야기를 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 불러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니 뭐냐면은 이렇게 붙여야죠.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반드시 고지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고객 관리하는 방법 중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그 요소가 있는데, 자, 정보를 제공해주려면 고객 데이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앞에 이렇게 명함통 이래갖고 막 이렇게 있는데 봤죠? 그럼 넣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추천해서 뭘 주겠다. 실제로 줘요. 15,000원짜리 뭐 외식 상품권 줘.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혼자 가나? 친구들 데려가. 한 10만 원 나와. 그럼 내 돈 더 써. 그게 쉽게 말해서 마케팅,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이벤트인데 그 효과예요. 근데 그 기분 좋잖아요. 그게 주 목적이 아니야. 뭐냐면 그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러면 그 왜 데이터를 확보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단골분들한테 뭐 때 되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내가 해라. 요즘 좋지 않느냐. 옛날에는 편지 쓰고 엽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문자 메시지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꼭 그러면은 오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 들으냐. 그 착각이다. 당신이 극한다 해서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당신 그건 안 온다. 그 사람이 올 수 있으면 오는 거고. 그럼 그 사람 몫이죠.
그럼 고객의 몫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고객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덜 쉽게 말해서 덜 미안하게 정보를 줄 수 있죠. 정보만 줍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줘야 됩니다. 정말 잘못 운영하는 게 뭔지 아세요? 10시에 문 열어야 되는데 주인 마음이야. 12시에 열었다가 1시에 열었다가 닫는 것도 2시에 새벽 2시에 닫기로 아니면 10시에 닫기로 해서 10시에 닫아야 돼. 그럼 9시 50분에 막 가. 닫혔어. 문 잠그고 나와. 왜 10시에 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바람 불고 비 오는데 오는 고객은 뭐냐고. 고객과 약속이잖아요.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뭐 장사를 뭐 어떤 분들은 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기본을 지킬 수 있는 자세가 안 되면 안 되지. 그건 뭐 다 쉽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그다음에 단골이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고객들은 손님들은 주인하고 친한 거를 엄청난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해. 별거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신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드세요 하고 주면은 그게 독약이라도 맞죠?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믿는 사람이 주는 거는 믿고 다 믿잖아요. 근데 못 믿을 평상시에 신뢰가 없는 사람이 주면은 진짜 금덩어리를 줘도 이 금이라고 생각해요? 의심하잖아요. 검사해봐야지. 이게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들어가는데 내 상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성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자꾸 손님들 입장에서도 갈 때마다 그런 불안감, 고민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주인하고 어떻게든 연을 맺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단골이 되는 시초예요. 그럼 그거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주인이 먼저 해야지, 운영하는 사람이. 그게 시작이 뭐냐면은 아는 척을 해주는 겁니다. 아는 척. 어떤 데 가면요. 뭐 맨날 가는데도 뭐 주인이 그냥 두꺼비 잘라먹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고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민 많이 해요. 내가 이거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한다니까. 근데 결국은 10중 8구가 다 바뀌어요. 왜? 그만한 데 많아요. 바뀐다니까. 그중에 좀 나았는데 난 저 대접 안 받겠다 이거야. 감수하고 딴 데로 간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척. 그럼 고객 원래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런 그 영업을 하신 분들은요. 사람을 기억하는 나름대로 특기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 기억 잘 못하는 사람 있죠. 어제 왔는데도 언제 누구세요 이러고 남편 어떻게 아는지 몰라. 그런 분 있어요. 자 그런 분이 만약에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 안 돼. 어떻게? 그럼 물론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다 아는 척하면 됩니다. 무조건. 우리 오는 사람은 처음 오는데도 어제 온 사람 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기본은 뭐냐면요. 보세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제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 그럼 가게 문을 열어야 돼 말아야 돼? 뭘 열어야 돼? 열지 말아야지. 뭘 열어야 돼요? 원칙은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정말 좋은 상황에서 고객을 접대할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은 영업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서비스라는 거는요. 자,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네. 그 중에서 오너가, 그러니까 운영 책임자를 맡는 주인의 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규칙적으로 합니다. 끝나고 집에 가서 몇 시까지 뭐 하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등산하고 아니면 헬스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요?
자기 관리를 해서 자기 컨디션을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어디 뭐 폼 잡으러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은 고객들한테 오늘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이야 인상을 막 이렇게 막 어제 남편한테 당한 것 때문에 속이 분이자 저거 아주 왼수 같은 거 저거 막 이러면서 속이 막 불불 끓는데 손님 오면 웃으면서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반대로 항상 기분 좋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오는 것처럼 하면은 얼굴에서 미소가 어떻게 돼요? 안 해봤어요 그거? 아니 그렇죠. 연애할 때 애인 만난다고 생각하면 이틀 전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가면 얼굴이 안 그래봤어요? 아, 이 사람도 안 되겠네. 얼굴이 막 벌벌해지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고객을 만난다고 생각. 내가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요. 그럼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컨트롤해야죠. 이게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요. 나중에 장사를 오래 하시면은 그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복이 좀 심하죠. 이 반대로 자, 종업원이 고객하고 접점을 이루는 사람들이 종업원이잖아요. 종업원의 그런 상태도 주인이 파악하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 보니까 얼굴이 눈티 방티 돼갖고 왔는데 말이야. 물어보니 그래. 그러면 어떻게? 차라리 집에 가라고 하는 게 나아요. 걷다 대놓고 말이야. 또 뭐라 그래봐. 그럼 꼭지 더 열려버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가장 그 고객을 오게 해가지고 왔는데 상황이 그러면은 이건 안 오는 게 차라리 안 오는 게.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많이 안 오는 게 이익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하루 문 닫는 게 낫죠.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이걸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오죠. 고객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리하다 보면 나중에 저 고객의 문제점이 뭐다는 걸 내가 알게 되죠. 한 번 온 사람은 모르죠.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진짜 한 번 딱 온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왔을까라는 걸 알면은 정말 손이 물밀듯이 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딱 들어왔어. 지나가다가 갑자기 옛날 애인이 보고 싶어서 차 마시러 들어왔어. 그럼 내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들어왔죠. 그러면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잖아. 어렵기 때문에 괜히 시도하려고 하면 안 돼.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객을 재방문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온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서비스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점포 환경이 깨끗한 것도 들어갑니다. 예? 깨끗한 것도 좋아요. 또 왔는데 뭐 간판에 막 때끼 있고 지저분하고 막 이러고 유리창에 뭐 벌레 죽은 게 붙어 있고 뭐. 깨끗한 점포 환경도 기본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은요, 아침 10시 일에 딱 해갖고 고물원 가보면은 꼭 외부 청소를 하고요. 장사 안 되는 집은 청소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기자재나 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것도 봐야 됩니다. 조명도 항상 그 조명 그대로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보면 불 켰는데 말이에요. 저기 뭐 전구가 나가 있고 말이에요. 이런 그것도 누가 관리해야 되나요? 주인이 다 체크를 해야죠. 예? 의자, 방석, 묻은 거 없으면 뭐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교체하고. 이런 관리들을 기본적으로 이루어줘야 돼요. 이거는 기본 서비스의 아주 기본입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응?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완성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들이 이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종업원 교육이 필요한데 종업원 교육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많이 뭘 해도 안 됩니다. 물론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주인이고 사장이고 종업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실제 종업원이 있는 점포에서는 종업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종업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사장이 그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정립돼 가지고 그 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시켜야 됩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손님 앞에 갈 때 물컵을 오른손으로 요렇게 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줘야 되는 거야. 미세하지만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오른손 줬다 왼손을 줬다 양손을 줬다가 뭐 이게 되면 물만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물론 안 갖다 주는 것보다는 제때 갖다 주는 게 좋지만은 항상 그게 내가 판단할 때 이렇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걸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게 대해서 완벽하게 교육이 훈련이 됐다고 판단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죠. 야, 좀 뭐 저건 호텔급에서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 그렇습니다. 일반 소점포에서도 반드시 이걸 해야 되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죠. 왜? 자기 점포를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격화시켜 버리니까. 아, 이런 데서 뭐 이런 데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종업원들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실수할 때 반드시 주인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리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해결해야 돼요. 그걸 놔두면은 어떻게 돼요? 일이 커지죠. 단골들은요, 그 종업원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라 그럽니다. 그죠? 주인 오라 그래. 네? 그럼 꼭 주인한테 안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꼭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주인한테 꼭 한마디 하고 갑니다. 어떠고 저떠고 어떠고 저떠고. 하고 가요. 그럼 그거를 성질 급한 분들은 어떤 분들은요, 그 자리에 부릅니다. 종업원 불러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끝나고 이야기. 그래서 반드시 끝나고 잘못된 거, 좋은 거 이런 거를 반드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끝내고 다음 날 시작할 때도 반드시 그런 거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런 준비가 다 돼서 이제 고객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비용만 많으면은 고객 모으기 쉬워요, 그죠? KBS 9시 뉴스인데 광고 막 때리고 이러면 쉽게 모으죠. 근데 비용 없이 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사업자가 마케팅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무슨 이순신도 아닌데 내가 이걸 하는 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이러고. 왜? 쪽팔리잖아. 그러면 그 옛날에 잘 나갔다 이거죠. 그럼 쪽팔리는 거 왜 해요? 쪽팔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다못해 한 평짜리 점포에서 내가 김밥을 팔고 있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시작하면 나중에 빌딩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게 그런 마음 없으면 내가 후회하다가 내가 이 인생 이래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김밥이 맛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줘도 안 먹어요. 그렇게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냐면 본인이 확실하게 내가 이걸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50%는 성공한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당당해지는 거죠. 어디 가서 내가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지. 응? 명함도 내밀고. 근데 요 명함 나왔으니까 하냐. 요 명함 내밀 때 어떤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20평짜리 뭐 이렇게 가게를 하더라도 뭐 대표 이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좋다 이게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반드시 그 명함을 만들 때는요 자기를 많이 노출시키는 내용이 들어가요. 뭘 노출시켜요? 노출시키라고 막 노출시키 이런 사진 내는 게 아니라 얼굴 사진 넣을 수 있으면 얼굴 사진 넣고요. 가족 사진 넣을 수 있으면 가족 사진 넣고 내 얼굴이 못생겼어. 그럼 뒷모습이 좋아. 그럼 뒷모습 넣어도 돼. 넣고 옆에다가 뭐 쓰는 거예요. 국민학교 어디 나오고 유치원은 뭐 어떻게 나오고 뭐 쭉 쓰고 쓸 때까지 쓰는 거짓말도 하면 안 돼. 또 허위 학력 기재 이런 거 하면 큰일 나. 사실을 쓰고 쓸 게 없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싫어하는 연예인 뭐 다 써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배구 선수, 야구 선수 다 써도 되잖아. 자, 그 왜 씁니까? 왜 써요? 고객하고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리를 자꾸 만드는 거지. 근데 내가 오픈 안 하는데 고객이 뭐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싫어하는 연예인 A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했어. 내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근데 내가 그런 명함을 받았는데 그분도 그래. 그럼 그게 나하고 공감대 형성되잖아요. 야, 그럼 꼭 가서 둘이 싫어하는 이유를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예 명함 뒤에 깨끗해. 약도만 달랑 있어. 약도 넣는 거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안 넣어도 돼. 왜? 다 찾아. 내비게이션 찍으면 다 나와. 근데 어쨌든 그게 없으면은 그럴 기회조차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아직도 제가 가면 명함을 보면은 무슨 대기업 명함 같이 만들어요. 노출을 시키십시오. 예? 자기 또 얼굴을 넣는 거는 그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 나름대로 자부심을 보여요. 그리고 얼굴 들어가 있는 명함은 잘 또 바로 찍기가 좀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중요하지. 어쨌든 간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알리고. 자, 일반적으로 소점포에서 홍보 수단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전단지를 많이 씁니다. 전단지를. 근데 이 전단지는 돌리는 야 되잖아요. 전단지를 자기 주변 상권 내에서. 근데 어떻게 돌리는 방법이 있죠?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알바 써서 하는 방법. 직접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직접 돌리는 거예요. 근데 힘들잖아. 귀찮잖아. 나머지 방법들은 돈이 들어요. 그럼 효과도 별로 없어요. 자, 왜 힘들고 귀찮다고 생각하면요. 한꺼번에 많이 돌리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전단지 돌리는 방법은 하루에 한 장만 돌려. 그러면은 8,000장 찍어놓으면 8,000일을 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무조건 계속 하는 게 좋아요. 지속적으로. 매일 돌리기 힘들어. 그럼 월수금만 하자. 월수금 100장씩 오케이. 그러면 월수금 100장만 하면 돼요. 월수금 100장. 하목도 하지 마. 월수금 100장만 하면 되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점포가 장사 그만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날 영업 그만할 때까지가 아니라 완전히 끝낼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어? 내가 아파트 주변에서 치킨집을 하는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가서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이 여기 치킨집을 몇 명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물으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알아요. 한 2년 됐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20%밖에 몰라요. 실제로 그래요. 20%밖에. 내가 관심 없으면요. 옆에서 치킨집이 막 불나도 몰라. 그러면 자, 그런 고객들한테 갑자기 치킨을 구매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한테 인지를 시키게 되면 한 번씩 보게 더 만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소점포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를 본인이 직접 하는, 사업자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예?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그 돈이 없이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기본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충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충실히 하는 게 좋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다 말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만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쭉 해야 돼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고객이 왔어요. 고객 오게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사업자가 주체가 돼서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알리는 방법은 직접 다니면서 알리는 방법, 명함을 준다든가 아니면 전단지를 돌려다든가 이런 방법인데, 그걸 하는 건 다 좋아. 근데 하다 말지 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왔어. 그죠? 오면 어떻게 돼요? 아까 같이 고객을 맞을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왔다가 만족을 느끼고 다시 올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고정 고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소점포가 활성화되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점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